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설명할 게 좀 있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조금 더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온 김에 이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왈, 견현사제언, 견불현, 이 내자성이야 그랬어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불견 이렇게 돼서 이제 지금 이것도 그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현명한 사람을 보면 어진 사람을 보면 그와 같이 되길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그러니까 그와 같이 되기를 생각하고 그죠? 그다음에 어질지 않은 사람을 보면 나도 혹시 어지지 않은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이제 반성한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칠판을 옮겨서 이제 글자를 몇 개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자인데 다 제자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가지런할 이제 제자예요. 예, 다 제자라고 그랬어요. 이제 가지런할 제자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삼수변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칼도병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육달월변이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요 세 가지 정도만 좀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우리는 경제할 때 많이 쓰이는 말이죠. 건널 제자예요. 건널 제자.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칼도방이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약재 제자예요. 또는 세제 할 때도 이걸 쓰면 돼요. 씻을 세자에다가 이거 쓰시면 되고. 그래서 약재, 세제 할 때 이거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배꼽 제자예요. 배꼽 제자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경제할 때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실 거고,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세제할 때 이제 많이 보실 거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배꼽이라는 뜻이니까 예를 하나씩 한번 좀 잠깐 들어볼게요. 경제다 그랬죠? 그죠? 경제 많이 보신 거죠, 이거는.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세제다 그랬어요. 세제, 그죠? 세제니까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씻을 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씻을 세자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럼 세제죠. 그러면 이제 배꼽 제자다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저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대혈이다, 그죠? 제대혈. 제대혈에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제대가 배꼽이라는 뜻이에요. 요 자체만 가지고도 배꼽 제자인데 요 제대를 합쳐서 이걸 배꼽이라 그래요. 한자로 한자를 그러면 배꼽으로 한자를 뭐라 합니까? 제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어떤 그 피에 관한 거를 이제 채취해 가지고 이제 뭘 하죠. 그래서 이제 제대혈이다.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글자들이 다 중요한 것들이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한자 지식이 좀 많아지시길 바라고. 지난번에도 이제 하나 했는데 이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그 살필 성자도 되고 그다음에 덜 생자도 돼요. 여기서 이제 살필 성자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성묘도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반성 가장 쉬운 게 이제 반성이죠. 반성. 그래서 이제 반성이라고 하면 되고. 근데 여기서 덜생자가 이제 문제야. 이제 요럴 때 쓸 때는 생으로 읽어야 돼. 발음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때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이에요. 생략. 생략이 이거군요. 그렇죠. 생략. 근데 생략을 했더니 좀 부족해. 또는 어떠한 것을 설명을 했는데 좀 부족해.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그러면 전문가를 모시고 좀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제공된 것보다 좀 더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연 설명한다 할 때 생략의 반대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부연이야. 제가 일부러 힘들어서 쓴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생활과 시험에서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 부연은 시험 보는 사람들한테서 아주 굉장히 출제 빈도가 거의 최고 A급이야. A급 이런 거는. 그래서 성자가 생자로도 쓰이는데 성자일 때는 반성 또는 성묘 이럴 때 이제 살펴본다 할 때 살필 찰자하고 성찰하면 그죠? 성찰하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경찰도 이걸 쓰지만 성찰한다 이제 살펴본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생략이라는 부분. 그래서 생략의 반대말은 부연이라는 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많이 써요. 부연 설명한다 할 때. 그러니까 같이 이번 기회에 좀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논어 제4편 2인 18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왈, 사, 부모, 기간 그랬습니다. 그 다음 견지부종, 우경, 불위, 노이불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이 기간이 이게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슬며시 이렇게 이제 그 간한다는 뜻입니다. 이 간한다는 말은 이제 일종의 이제 어떤 충고 같은 건데 슬며시 충고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자식이 커도 어리고 이제 또 뭐 늘 부족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 자식도 어느 날 보니까 부모 자식도 다 컸어 사실은. 또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살기도 하고. 근데 부모님이 늘 이제 옳은 줄 알고 그랬다가 어느 날 자식이 커서 보니까 부모님도 좀 잘못하는 게 있는데 그 잘못하는 것을 자식이 이제 이렇게 되면 일이 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말씀은 드려야 되겠는데 부모님이니까 감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렇지만 말씀은 드려야 되겠고 이게 이제 혼자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야. 가슴속에서 이제 머릿속에서 부딪히는 거죠. 그럴 때 저 아버지 저 요렇게 하시는 건 좀 어떨까요? 라고 아주 슬쩍 또는 부드럽게 또는 부모의 그 기분을 안 망치고 아죠? 아니 감히 이놈이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은근히 슬쩍이 살짝이 아버지 혹시 이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주 그렇게 살짝 간하는 거. 그걸 기간이라 그래. 중요한 용어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자는 성길 사자인데 공자 말씀의 시기를 부모님을 섬길 때는 그죠? 부모님께 잘못이 있더라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며 이 부분이 기간이에요. 그죠? 부모님 잘못할 수 있죠. 사람인데 그죠? 그리고 자식이 커서 또 올바른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렇더라도 부모님께 잘못이 있더라도 말할 때에는 아주 부드럽고 좀 슬며시 또 살짝이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견지부종이라 그죠? 내가 한 것을 따라주질 않으셔. 부모님께서 그걸 봤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그랬더니 그건 네 맘이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제 그랬어. 그렇더라도 또 공경하고 그죠? 그렇다고 아버지 왜 내 말대로 안 하는 거야? 이러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거기엔 또 혹시 더 깊은 뜻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나를 낳아서 키워주신 분이 일을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고 망치는 것도 망치는 거고 그냥 맡겨라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냥 너는 자식이니까 공경하고 그죠? 그리고 어긋나지 말고 부모님 뜻을 왜 어기지 말고 그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잖아 그죠? 일이 좀 잘못되기도 하나 봐. 그래 얘가 수고로워 힘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자 말씀하시기를 자활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게 섬길 사자예요. 섬기는 데 있어서 슬며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의 말이 따라지지 않는 것을
보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죠? 또한 공경하고 그죠? 그러니까 또 어기지 말고 부모의 뜻을 어기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수고한 힘든 일이 생겨 그죠? 내가 보니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수고로운 일이 생기더라도 부모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된 도리를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라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말이 이제 우선은 그 기간이란 말이었어요. 이제 그 글자를 좀 칠판을 옮겨서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글자를 이렇게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렇게도 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렇게도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그 위가 다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잘 된다 그런 뜻에서 영화, 그지? 영광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영화 영자야. 요거는 흑토가 들어가서 무덤 영자야. 여러분들 혹시 그 선영이라고 들어보셨죠? 선이가 먼저 선인데, 이제 그 선배들이 그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무덤, 그걸 이제 선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힘쓸 로자야, 그죠? 수고로울, 힘쓸 또는 수고로울 로자예요. 수고로울 로. 요거는 여러분들 형설지공에서 반딧불 형자예요. 그죠?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해서 몇 개를 좀 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이 들어가면 영화형, 그다음에 흑토가 들어가면 무덤령, 힘력이 들어가면 힘쓸 수고로울 로, 그다음에 벌레 충자가 들어가면 반딧불형. 그래서 한 번만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뜻을 한 번 더 새기겠습니다. 자활, 사, 부모, 기간, 견지, 부종, 우경, 불위, 노이, 불원. 그래서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부모님 섬길 때에는 부모님께서 잘못이 있더라도 기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며 서로 나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 보더라도 견지부종, 그죠? 또한 또는 더욱 공경하고 또 그 부모의 뜻을 불위 어길 위자죠. 어기지 말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일이 힘들어져. 그래서 이제 수고로워지고 또 이제 뭐 여기서 이제 꾸지람을 들어도 이렇게도 나왔는데 또는 내가 좀 더 수고하고 힘들어도 이제 그런 말입니다. 힘들어도 또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해석을 조금씩 좀 의역을 좀 맞춰서 이제 상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과 어떤 아들과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뭐 일을 좀 잘못하는 거를 보고 아들이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2인 19장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활, 부모, 재, 불원유 끊고 유필, 유방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부모님이 생존에 계실 때에는 멀리 나가서 놀지 말고 놀 때에는 반드시 나 어디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라는 얘기죠. 방향을 얘기를 해라 이제 방위를 얘기를 해라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부모님이 생존에 계실 때에는 그죠 멀리 떠나지 말고 불원유 멀리 떠나지 말고 이게 이제 놀유자지만 나가서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뭐 영어로 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나가서 놀고 뭐 돌아다니고 이제 그런 말도 이제 뭐 투어라는 말도 있고 이제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입니다. 투어, 트래블 이런 데서 이제 그런 말로 쓰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필 유방인데 근데 사람이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멀리 나갈 때도 가끔 있을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멀리 나가게 될 때에는 반드시 저 어디 갑니다. 저 신촌 갑니다. 저 종로 나갑니다. 광화문 나갑니다. 또는 뭐 어디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멀리 가급적이지만 멀리 떠나지 말고 부득이
떠나갈 때에는 반드시 행방을 알려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자는 이제 생존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살아계셨을 때 그런 말 뜻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뜻은 별로 이렇게 너무 어렵지 않은데 제가 이제 좀 칠판을 옮겨서 다시 또 이제 몇 가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놀다 또는 이제 이제 멀리 가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쓰여서 제가 이제 요거를 좀 한번 좀 좀 짚어 보겠습니다. 그 이제 교통하고 이제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가 이제 그 고향이야 여기가 고향.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국내야.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국외예요. 예. 여기 이제 좀 이걸 설명을 하는 거야. 고향에서 공부하는 건 그냥 고향에서 공부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에요. 그러면 국내의 고향을 떠나서 그죠? 예를 들면 옛날에 섬에서 공부하시다가 육지로 오거나 또는 지방에서 공부하다가 서울로 대학교 합격해서 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는 국내는 1번을 써 이렇게. 이게 유학이야.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어디 섬에서 목포로 와서 공부를 한다든가 또는 저기 저 뭐 충청도나 부산 같은 데 있던 사람이 대학을 합격해 갖고 서울 와서 공부한다든가 그런 건 이제 이거야. 이 유학이야. 유학. 이것도 유학이고 이것도 이제 유학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 요 유학은 이거는 이건 머물 유자예요. 요 유학은 국내를 떠나서 국외에서 공부하는 거야. 그럼 옛날에는 이런 부분이 거의 드물었고 그 여러분들 그 저기 뭐야 고운 그 최치원 선생 그죠? 외로울 꽃자 구름 자예요. 그래서 고운 최치원 선생 같은 경우는 여기야. 그때도 여기인데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드물고 다 대부분 이거였죠, 그죠? 근데 요즘은 이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그죠? 해외로 나가고 어학연수는 이제 뭐 아주 많이 가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학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국내에서 집을 떠나서 국내에서 있는 거 다른 거 집 떠난 다른 장소에서 있는 거는 이런 유학을 쓰고 뭐 이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는 것은 이제 이런 유학을 쓴다는 거. 요즘은 대부분 다 이거라는 거. 그걸 좀 알고 계십시오. 그다음에 이 원이 나왔으니까 여기 이제 멀원자거든요. 이제 멀다. 그래서 이건 이제 반대말이 가깝다. 가깝다 해서 이걸 우리는 원근. 이제 미술에서도 많이 쓰이죠.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원근법이니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원자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사자성어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심, 모, 원, 려 이랬습니다. 그럼 심모원이는 이제 깊을 심자 얘기지. 깊다. 요거는 이제 꿰다 이 말. 꿰. 이거 멀다. 이는 생각하다. 이거 이런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알아두시면 이제 되게 이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보세요. 그 어떤 꾀는 이제 머리를 쓴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거야. 궁리를 하는 거죠. 그럼 궁리, 궁리야. 깊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렇게도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그죠? 그 다음에 원려, 멀리 본다. 그게 이런 말이야. 지금 그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이제 1년째 가까이 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왔는데 이게 아직도 안 낫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이 현실에 대해서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그 식당에 가면은 뭘 적어야 되고 그냥 매사가 지금 불편한 게 투성이야.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야 도대체 이 코로나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온 국민이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코로나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심모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가족들마다 밥 먹으면서 뭐 만날 때마다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코로나를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딱 이런 얘기를 이제 누군가가 처음 한 거예요. 야, 이 코로나가 단순한 코로나가 아닌가 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세상이 달라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지? 뭘 어떻게 해? 이제 우리는 코로나 시대 전에 살았으니까 그걸 지워버리고 코로나 시대 이후가 되는 거니까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어떻게 바뀔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럼 어떻게 해? 앞으로 그냥 멀리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 몇 달 뒤, 몇 년 뒤는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세계적인 추세가 된 거야. 그거를 원려라 그래. 멀리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요즘은 우리가 물건을 견물생심이라 물건을 보고 물건을 샀는데 요즘은 잘못하다 만나면 전염되니까 어떡하지? 온라인으로 주문하지. 그래서 방식이 바뀌어. 그래서 요즘 무슨 시대라? 언택트 시대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다. 택트. 만지다. 그러니까 만지지 않고 고르는 거야, 물건을.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이 확 뜨고 우리가 눈을 보고 그동안 물건을 이것저것 비교해서 골랐던 그걸 오프라인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오프라인 시장이 죽고.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이 뜨니까 TV에도 뜨고 컴퓨터도 뜨고 휴대폰도 뜨고 그죠? 그게 이제 떴다는 뜻이야 이제 붐이 일어났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건을 또 하니까 누군가는 또 그걸 또 배달해 줘야 또 사용하고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택배 회사가 또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경무에 또 지친 사람들이 또 뉴스의 거리가 될 만큼 또 안타깝게 또 세상을 달리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원자가 나온 김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이제 삶이 또는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거를 우리는 한번 좀 깊고 멀리 한번 좀 생각해 보자 해서 원자 나온 김에 제가 한번 신모 원료를 한번 좀 건드려 봤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다 하시던 것들인데 제가 한번 이제 강의를 통해서 한번 좀 이렇게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